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우리가 중동건설 시장에 진출했던 것은 오일 쇼크 이후 엄청나게 오른 기름값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중화고 방위산업 분야에 박차를 가했죠. 그러다 보니 산업용 기름 수요가 많았던 겁니다. 오일 쇼크로 잃었던 외화를 오일 쇼크의 진원지인 중동에서 다시 찾아오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갔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국 건설 회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시샘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경제도 좋아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물가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경제해법에 관한 갈등이었지요. 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입금 시기를 좀 늦춰달라니요? 현대에서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너무 많은 외화가 입금돼서 통화 팽창 우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과 한국은행 김성환 총재. 지금 두 사람은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입금 시기를 놓고 통화 중이다. 당시 현대건설이 한 달에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평균 3천만 달러였고 연말엔 1억 달러가 넘게 돼 있었다. 아니, 통화 팽창이야? 아니, 이 통화가 팽창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화가 팽창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극심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야? 그렇지 않아도 물가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여기서 돈이 더 들어오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우리 현대는 달러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국산으로만 썼습니다. 예? 단 1달러라도 그냥 달러가 생기면 무조건 송금을 해왔습니다만 정 회장님께서 얼마나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면 중동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경제도 큰일이고요. 그래서 현대가 외환 입금을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이, 예, 그렇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참나, 이거 그냥. 달러가 씨가 말라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다가 국가 부도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동에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한 게 그냥 엊그제 같은데. 참나. 격세지감이로구만. 격세지감이야. 아니, 근데, 이거, 달러 입금을 한두 달 늦춘다고 해가지고 될 일인가, 이게?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시의 경제해법을 놓고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청와대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느 날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이 경제기획원 신진 관료들을 만난다. 사실 진작부터 여러분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 자리를 한번 했으면 했었어요.
요즘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제법 들어오면서 뭐 경기 과열이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그 돈은 우리나라가 중화학, 방위산업 분야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오수성님. 강경식 국장님. 경제기획원 안에서도 개혁론자이시고 시장론자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문제점이 많다. 이런 시각보다 이 사실은 세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와 왜곡을 낳는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중화학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경제체제를 변화시킬 때도 강 국장님,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각하를 잘못 보필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밥 걱정 안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번 뭉쳐서 잘 살아보자는 말이죠. 이 뼈에 사무친 가난, 그거 어떻게 한번 극복해보자. 오수성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뼈에 사무치는 가난, 우리 많이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이 가난에 대해 갖고 있는 그 한의 정서, 그런 것 가지고 경제 끌어가기에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단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그 변화에 애써 눈을 감고 계신 겁니까? 1970년대 후반 청와대 경제비서실과 경제기획원 신진 관료들의 입장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지금도 어느 쪽이 옳았다 단정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제도 어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경제정책을 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까지도 중동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이 건설을 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이다. 보고 싶은 어머니께. 제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욕조까지 갖추어진 아주 좋은 최고급 호텔 같은 방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엄마가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곳이에요. 이 방에는 저처럼 공고 출신의 기능사 2명, 그리고 일반인 기능공 2명, 모두 4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기능공 형님들은 저희들이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이곳 사우디아라비아는 폐쇄와 금기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서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능한 기술자가 돼서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아이, 야, 인마. 엄마한테 쓰는 편지라면서 엄마한테 무슨 유능한 기술자가 돼가지고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냐? 아, 그럼 뭐라고 해? 어? 아이, 솔직히. 여기 너무 덥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덥다. 먹는 것도 한국하고 달라서 그것도 괴롭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렇게 쓰면 우리 엄마 가슴 아프시단 말이야. 아이, 그렇다고 거짓말 쓰냐? 거기다가 엄마 보고 싶어요.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엄마 호강시켜드리려고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쓰라고. 아, 영석아, 그 편지 나중에 쓰고 우리 사무실에나 가볼래? 이번에 새로 오신 소장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라던데. 그래? 기분 좋으면 애들한테 한국 과자도 나눠주고 그러신대. 그럼 그럴까? 그 시각 현장 소장실이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해온 대림건설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소장 이궁조. 그는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세계적인 건설회사인 미국 비사에서 나온 설계도였다. 이게 그러니까 B사에서 나온 설계도면이란 거야? 그렇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건설에서 나온 설계도면입니다. 난 이렇게 잘 짜여진 설계도면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해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래 복사를 해온 겁니다. 수시로 설계도면을 봐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게 외부로 새나갈까봐 그런지 어찌 까탈스럽게 구는지. 아유, 혹시 이게 외부로 새나갈까 그런다고요? 아니, 협력회사가 그 정도도 믿지 못하고 공유를 못하면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작업을 다 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돌려줄 겁니까? 돌려주긴요. 이것을 복사해 나왔는지 알면 아마 산업 스파이로 몰릴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어쨌든 몰래 복사를 해온 건 맞으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은 산업 스파이 맞죠? 공사 끝나면 파괴해야죠. 김 차장. 네. 네, 이런 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플랜트 기술 아직 많이 떨어져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말하자면 플랜트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욕심 나십니까?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한 단계 향상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가져간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걸리는 일이죠? 글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 기능사들이구만. 이 밤에 안 자고 무슨 일이야? 이 친구가요. 새로 오신 소장님을 만나뵈면 최근 한국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한국 소식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리로 앉아요. 아직 어린 나이라 고향 생각이 많이 나서 왔구만. 앉아. 김 차장, 저기 김혜련 안에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사탕이랑 건빵 같은 거 있어요. 이리 좀 꺼내와서 같이 앉읍시다. 예. 잘들 지내고 있는 거죠? 우와. 고등학교에서 기능사 자격 따자마자 바로 이곳 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와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법 운이 좋던데. 한국 소식 좀 전해주세요. 대모다 뭐다 어지러운 건 여전하고. 아, 맞다. 세종문화회관이 개관을 했고, 또 뭐가 있나. 그보다 내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네. 기왕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온 거 열심히 일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좀 익혀서 돌아갔으면 해. 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는 건 달라요. 여긴 세계 최고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선진 기술을 익히라고.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기술들을 무조건 익히는 거야. 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소리니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기술력이 선진 건설업체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절감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해외 기업의 공사 도면 같은 거를 일부 갖고 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죠.